제 아들이 서울대를 나왔지만 지금은 백수입니다. 대학 2학년 때부터 직장 생활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더니 40세가 다 되도록 자기 용돈 벌이만 겨우 하며 저에게 얹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만하고 살갑기라도 하면 이해하려 했겠지만 저를 원수처럼 대합니다. 아마도 부유한 친구들의 아버지와 저를 비교하며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들 유학까지 보내느라 물려줄 재산이 없는데 그 점이 못마땅한 모양입니다. 저에게 남은 돈도 많지 않은데 이런 아들에게 한 푼도 줄 수 없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의절했습니다. 노후 준비, 자식 믿다가 쪽박 차는 세상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외치는 이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다잖아.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갔어. 근데 요즘 뉴스 보면서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슬슬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 1. 등골 브레이커 내 자식? 얼마 전에 친구네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축하해 주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 결혼 비용만 1억이 넘게 든다는 거야. 집값에 예단, 예물, 혼수까지. 친구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고 대출까지 받아서 아들 결혼시키느라 등골이 휘었다더라.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끝이 아니야. 손주 봐주랴, 생활비 보태주랴. 친구는 노후 준비는커녕 매달 적자에 허덕이고 있더라고. 2. 자식 뒷바라지, 부모 등골 빼먹는 블랙홀. 우리 동네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 아들 둘 키우느라 뼈 빠지게 일했던 부부가 있었는데 큰아들은 대학 졸업하고 취업도 못하고 작은 아들은 사업 망해서 빚만 잔뜩 졌어. 결국 부부는 집까지 팔아서 아들들 빚 갚아주고 지금은 월세방 전전하며 살고 있어.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노후 파산한 거지. 3. 자식 농사? 이제는 옛말.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당연했지만 요즘 세상은 달라. 젊은 사람들은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든데 부모까지 책임질 여력이 없어. 게다가 자식이라고 다 효자인 것도 아니잖아. 부모 재산만 노리고 부모를 짐처럼 여기는 자식들도 얼마나 많은데. 무자식이 상팔자? 씁쓸하지만 현실적인 선택. 물론 모든 자식이 부모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자식 낳아서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자식 때문에 노후가 얼마나 불안해질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자식 없이 부부끼리 오붓하게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노후 준비 자식에게 맡기지 마세요. 자식은 인생의 선물이지만 노후 보장 수표는 아니야. 자식 믿고 노후 준비 소홀히 하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이지. 젊을 때부터 열심히 저축하고 연금도 가입하고 건강도 잘 챙겨서 스스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씁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야.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자고. 노후 파산? 자식 뒷바라지가 부른 비극. 은퇴 설계 전문가가 알려주는 불편한 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퇴 설계 전문가 김철수입니다. 오늘은 좀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후 파산입니다. 특히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빈털터리가 된 부모들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 아픕니다. 사례 1. 퇴직금 올인. 아들 유학 보내고 월세방 신세. 50대 후반의 김씨 부부는 외아들을 미국 명문대에 유학 보내기 위해 퇴직금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아들은 졸업 후에도 취업에 실패하고 부모님께 생활비까지 요구합니다. 결국 김씨 부부는 살던 집을 팔고 월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사례 2. 딸 결혼 자금 마련하다가 빚더미. 노후는 폐지 줍기. 60대 초반의 박씨는 딸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적금까지 깨서 모든 것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결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박씨는 빚을 갚기 위해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례 3. 아들 사업 빚 보증. 집 날리고 길거리 신세. 70대 중반의 이 씨는 아들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실패하고 이 씨는 빚을 갚지 못해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이 씨 부부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왜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까? 과도한 교육열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부모의 노후 자금을 고갈시키는 주범입니다. 무리한 결혼 지원 자녀의 결혼은 축복받아야 할 일이지만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넘어서는 지원은 위험합니다. 자식 빚 보증 자식의 빚 보증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식의 실패가 부모의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자녀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은 위험합니다. 자녀의 능력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노후 파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자녀 교육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 자녀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자제해야 합니다. 자녀 결혼 지원은 능력 범위 내에서 자녀의 결혼은 축복해야 할 일이지만 부모의 노후 자금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 빚 보증은 절대 금물 자식의 빚 보증은 부모의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독립적인 노후 준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 자식은 다를 거야 라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내 자식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흔한 일이며 자녀의 실패가 부모의 노후를 파산으로 몰아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후 준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노후 준비를 시작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자신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투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 취미, 여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잔혹한 현실 퇴직금 올인 유학, 노후 파탄 부름 비극. 안녕하세요. 사회부 기자 이지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품고 있는 아메리칸 드림의 씁쓸한 이면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희생이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50대 후반 김씨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 김씨 부부는 외아들 민수 가명을 미국 명문대에 유학 보내기 위해 퇴직금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부모님은 민수가 미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민수는 졸업 후에도 취업에 실패하고 부모님께 생활비까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씨 부부는 살던 집을 팔고 월세방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 김씨 부부의 사연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미국 유학 보내면 성공적인 삶이 보장될 것이라고 믿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유학은 막대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취업 경쟁도 치열합니다. 게다가 한국과 다른 문화와 언어 장벽은 유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자녀 유학 신중하게 결정해야. 자녀 유학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녀의 능력과 적성, 유학 목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의 노후 자금을 희생해서까지 자녀 유학을 지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녀 유학은 투자가 아니라 소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러기 아빠의 눈물. 김씨 부부처럼 자녀 유학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한국에 남아 돈을 벌고 어머니와 자녀가 해외에서 생활하는 기러기 아빠의 경우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가족 해체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 필요. 자녀 유학으로 인한 노후 파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유학생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유학 실패 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유학 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모들이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보다 중요한 것. 아메리칸 드림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행복입니다. 자녀 유학은 가족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노후와 행복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충분히 상의하고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김 씨 부부의 사연은 우리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녀 유학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부모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자녀 유학이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딸 결혼 빚 갚다, 폐지 줍는 노년. 그 뒤에 숨겨진 가슴 아픈 이야기.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노후 파산이라는 무거운 주제 속에서 딸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다 빚더미에 앉아 폐지를 줍는 60대 박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현장 취재. 저는 지금 서울 강남구의 한 허름한 골목길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폐지를 줍는 박 씨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오는 박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씨. 괜찮으시다면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박 씨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지만 제 진심 어린 설득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저 하나만은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어요. 박 씨는 딸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금을 모두 쓰고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딸은 결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사위는 사업 실패로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딸과 사위의 빚까지 떠안게 되었고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 딸아이 결혼시킬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남들처럼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는데 이제는 딸아이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저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것 같아서. 박 씨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딸은 박 씨에게 폐지 줍는 일을 그만두라고 하지만 박 씨는 빚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사회복지 전문가 김 교수를 만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우리 사회의 노년층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 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년층의 빈곤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정부의 노후 지원 정책 강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층 분석. 박 씨의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녀 양육 및 교육 비용 증가, 치솟는 물가와 사교육 열풍으로 인해 자녀 양육 및 교육 비용이 급증하면서 부모의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화된 가족 가치관.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자녀의 부양 부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심화, 평균 수명 증가로 노후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후 자금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해결책 모색.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차원.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창출,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자녀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노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개인적 차원. 젊은 세대는 부모의 노후 준비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와 함께 노후 계획을 세우고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 스스로도 노후 준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젊을 때부터 체계적인 노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마무리.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노년층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개인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 노년층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산산조각. 자식 빚보증 노후 파산의 지름길. 안녕하세요. 은퇴설계 전문가 김철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하지만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자식 빚보증입니다. 자식을 위한 마음으로 시작한 빚보증이 부모의 노후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통해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70대 이씨 부부의 비극 아들 빚보증, 집 날리고 길거리 신세. 70대 중반의 이씨 부부는 평생 모은 돈으로 어렵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실패했고 빚을 갚지 못해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이씨 부부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자식 빚보증 왜 이렇게 위험할까? 무한책임 빚보증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는 무한책임을 지는 행위입니다. 자식의 사업이 실패하거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부모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노후 자금 고갈 빚보증으로 인해 집을 잃거나 재산을 탕진하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집니다. 노후 파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식 빚보증입니다. 가족관계 악화 빚보증은 가족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자식에 대한 원망, 빚 독촉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자식 빚보증 피할 수 없는 선택일까? 물론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식의 빚보증은 부모의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자식의 사업 계획이나 상환 능력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빚보증을 해주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자식 빚보증 대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자녀에게 현실적인 조언. 자녀에게 사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무리한 투자를 자제하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자녀의 사업 계획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필요하다면 사업 컨설팅을 받도록 권유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제도 활용. 정부는 창업 자금 지원,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노후 파산 예방이 최선입니다. 자식 빚보증으로 인한 노후 파산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자녀의 빚보증 요청을 받았을 때는 감정적인 판단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빚보증 대신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노후 준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노후 자금 마련에 힘쓰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신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투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 취미, 여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자식 상팔자. 과학이 말하는 노후와 자녀 관계의 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과학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지만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 말의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1.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노후 파산의 주범.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 정말 만만치 않죠. 분유, 기저귀, 유치원, 학원, 대학 등록금 끝이 없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자녀 한 명을 대학 졸업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2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돈이면 노후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든든한 자금이 될 수도 있겠죠. 게다가 요즘은 취업난 때문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
자녀와의 갈등, 행복한 노후의 걸림돌. 자녀와의 관계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키워도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심지어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부모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노후의 행복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3. 자녀 없는 삶의 장점, 자유와 여유. 자녀가 없다면 부모는 시간과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 취미생활, 자기 개발 등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죠. 또한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배우자와 더욱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4. 무자식이 꼭 상팔자는 아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물론 자녀가 없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노년에 자녀의 존재는 큰 위안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없다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느낄 수 있으며 노년의 삶이 삭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선택은 당신의 몫.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은 단순히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녀를 갖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자녀 없는 삶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도서. 무자식이 상팔자의 저주, 자녀 양육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노후 파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책입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아, 자녀 없는 삶의 장점과 행복하게 혼자 사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노후 파산 피할 수 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은 쉽게 던질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현실과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